하천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단원 평면좌표 프린트 1번부터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점 사이의 거리 기억나나요? 수직선과 평면좌표 두 가지를 배웠었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수직선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하네요. 어떻게 하기로 했지? 빼서 절대값 하기로 했었지. 한번 해보자. 요 AB의 거리는 1에서 마3을 빼니까 4가 되고, 그리고 2번 역시 순서만 잘 빼주면 절대값 마5는 5니까 거리가 5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1번은 맞았겠죠? 이 영상을 안 보길 바랍니다. 2번입니다. 좌표 평면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우리 A 좌표가 x1, y1, B 좌표가 x2, y2일 때 평면 좌표에서 점과 점 사이 거리는 루트 x끼리 빼서 제곱, y끼리 빼서 제곱해서 더하면 됐었죠. 요것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합시다. 1번 AB의 길이는 루트 3에서 2 빼면 5의 제곱, 6에서 0 빼면 6의 제곱, 25 더하기 36은 얼마인가요? 입니다. 그래서 답은 루트 61이죠. 자, 그 다음 2번 한번 해볼게요. A, B의 두 점 사이 거리는 1 빼기 마4, 5의 제곱 25, 마7 빼기 2 하면 또 마5니까 제곱하면 25, 루트 50은 5 루트 2가 답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굿. 맞지? 3번으로 넘어갈게요. 세 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인지 말해보자. 어떤 삼각형 문제는 정삼인지, 이등변인지 또는 직각인지를 찾는 거기 때문에 각 변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었죠. 각 변의 길이는 두 점 사이의 거리로 구하면 되니까 그림을 그리지 않겠습니다. 교과서에 그대로 있었어요. AB,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부터 시작해 봅시다. x끼리 빼면 25, y끼리 빼서 제곱하면 또 25. 그래서 A, B의 길이는 루트 50. 일단 루트 안 꺼낼게요. 그 다음 BC. BC변의 길이는 4에서 3 빼면 제곱하면 1. 마2에서 5 빼면 마7의 제곱 49. 역시 루트 50이네요. 그럼 약간 이등변 삼각형 가능성이 있지만 하나 더 확인해 봅시다. CA는 이번엔 이렇게 빼야 돼요. x끼리 빼면 4의 제곱 16. y끼리 빼면 2의 제곱 4. 루트 22 내내. 그러면 이 삼각형 어떤 삼각형? 그쵸, 이렇게 기다란 A, B가 꼭지점이겠다. B를 꼭지점으로 하고 이렇게 루트 50으로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답을 할 땐 변 AB와 변 BC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은 내분점, 중점, 외분하는 점, 수직선 버전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비율이 나와 있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랬죠? 위에다가 내분 또는 외분하는 비율을 쓰고, 그 다음 분모에는 내분일 때는 비율을 더한 후에 분해, 크로스 곱해서 내분은 더한다고 했죠? 1 곱하기 9, 9, 2 곱하기 마3, 마6 이어서 내분점은 3분의 3, 1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중점은 중간에 있으니까 더해서 반띵, 9 빼기 3을 반띵하면 중점은 3으로 바로 나오는 걸 알 수 있고, 마지막 외분은 약간 내분으로 썼던 식을 그대로 이용합시다. 왜? 외분은 사이에 부호만 바꿔주면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외분점 Q는 마 1분의 15니까 마 15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5번입니다. 좌표 평면에서 내분과 외분도 똑같은 원리로 3대 1 비율 쓰고 내분일 때는 3 플러스 1을 분모에 탑재한 후에 크로스 곱하기를 x 좌표끼리 더해서 x에 쓰고 y 좌표끼리 더해서 y에 쓰면 됐었죠. 해봅시다. 3 곱하기 y는 마3, 1 곱하기 3은 3, 그리고 y좌표는 3 곱하기 4, 12, 1 곱하기 마4, 마4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계산하면 4분의 0이니까 x좌표는 0, 4분의 8이니까 y좌표는 2, 0,2가 내분하는 점이에요. 그 중점은 수직선과 똑같이 더하고 반띵이니까 2분의 2, 1, 2분의 0, 0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 외분은 우리 약간 야매로 내분을 그대로 이용해 봅시다. 여기 사이에 부호만 마이너스로 바꾸는 게 외분이었죠. 3 빼기 1분의 마3 빼기 3, 3 빼기 1분의 12 플러스 4.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문제에서는 식 하나를 써놓고 내분, 외분에서 각각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x좌표는 마3, y좌표는 8이 되겠네요. 답 체크. B 내분점, 중점, Q가 되겠습니다. 6번은 무게중심이네. 중점과 무게중심을 구분하라고 했죠. 세 점이 있을 때는 다 더해서 3띵. 다 뭘 더해? x는 x끼리 더하고 y는 y끼리 더해서 3띵하면 무게중심이 나온다고 했죠. 무게중심은 3분의 깔고 x좌표를 샤샤샥 더하고 y좌표를 샤샤샥 더하고 하면 3분의 6, 2, 3분의 마3, 마1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네, 이제 그럼 기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오른쪽 7번입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미지수가 있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우리 두 점 사이의 거리식 아까 배웠죠. PQ의 길이는 루트 X 좌표끼리 빼서 제곱. 그럼 A가 어떻게 돼? 없어지지. 그럼 마사의 제곱 16 플러스 Y 좌표끼리 빼서 제곱. 그러면 B 더하기 2에서 B마이를 빼니까 어이구 3이네. 숫자밖에 안 남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3의 제곱 9를 계산하면 루트 25, 5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8번입니다. 8번은 문제 3점이 나와 있고 이걸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각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 그럼 바로 뭐가 떠올라야 되지? 피타고라스 쓰겠구나를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대충 그려봅시다. 삼각형 ABC가 있는데 C각이 90도라고 했으니 좌표의 위치는 정확히 그리지 않을게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의 피타고라스 정리, AC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이 빗변에 해당하는 AB의 제곱이로구나 라는 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그 선분의 길이, 변의 길이가 되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3번 이용하면 되겠네. 그럼 먼저 AC부터 해보자. AC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어차피 루트를 제곱할 거니까 X좌표끼리 뺀 거, Y좌표끼리 뺀 것을 제곱해서 바로 더할게요. AC의 제곱부터 합시다. 그러면 1 빼기 1 하면 2의 제곱 4. 그리고 A-1의 제곱은 식 그대로. 그 다음 BC의 제곱은 이 둘 사이의 점과 점 사이 거리 4 빼기 1의 제곱 9. 그리고 A제곱 이 좌변. 그리고 마지막 우변 AB의 제곱은 이 둘 사이의 점과 점 사이 거리니까 4 빼기 1 5의 제곱 25 더하기 0 빼기 1의 제곱 1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2차 방정식이 됐으니 한쪽을 0으로 만들고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어 제낄게. 완전 제곱식 풀고 한쪽을 다 넘기자. 26으로 부호 바꿔서 2항. 그리고 계산. 잘 하나 보자. A제곱 2개고 2A 하나고 동류항. 그리고 4랑 1이랑 9 더하면 14를 26 빼면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되나? 4, 1, 14 오케이. 그러면 개수 나눠도 돼. 등식이니까요. 그리고 인수분해 합니다. 즉 A는 3 또는 A는 마이라서 더하면 1이 되지만 혹시 여기까지만 해도 답이 나오나? 나오죠. 왜? 이 A 값들이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니까 모든 값의 합은 두 근의 합이 되겠죠. 그럼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면 반대 1 바로 읽어도 우린 배운 자들이니까 가능합니다. 답은 1이에요. 일단 9번 한번 해볼까?
두 점 A,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가 직선 위의 점이다. 위의 점이 뭐야? 지나는 점이지. 이거 어떻게 세우기로 했냐면 P의 X좌표를 하나 결정하면 A로 함수 위에 있으니까 Y좌표가 자동 결정. X에 세우면 A를 쏙 넣으면 Y가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P의 좌표를 A, A 플러스 3으로 세울 수 있고. 자, 문제 다시 읽어보자. 두 점 A,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라는 뜻은 무슨 말? A에서 P까지의 거리나 B에서 P까지의 거리가 같다라는 거지. 그치? 그럼 또 뭐 하면 되겠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두 번 써서 같다 하면 되겠네. 그럼 루트 AP 이 둘 먼저 해봅시다. A-1의 제곱 그리고 A 플러스 3에서 마3을 빼면 A 플러스 6의 제곱 는 루트 이번엔 BP의 거리 한번 해봅시다. A-5의 제곱 A 플러스 3에서 3 빼면 A만 남겠네.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조금 똑똑해졌으면 얘들아 루트를 쓸 필요가 있을까? 각각이 같다고 했으면 등식이니까 양쪽 제곱하면 되니까 결국 루트를 없애도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그럼 양쪽을 전개를 해서 A를 신나게 날려봅시다. 아이고 제곱이 사라졌네. 여기 쏘. 그러면 전개해보면 양쪽이 A제곱이 두 개니까 2차가 없어질 거란 희망을 가지고 전개를 신나게 하면 돼. 그러면 A제곱 양쪽에 없애고 A끼리 숫자끼리 모아보자. 그럼 좌변에 얘를 이항시키면 어떻게 되나? 22 빼기 2A니까 20A 그리고 여기 숫자 36이랑 1을 저짝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37이 되니 얼마지? 마이너스 12가 되네. 헉, 이런 더러운 숫자라고? 허하. 그럼 A는 5분의 마3인가 봐. 그렇대. 자, 그럼 A를 구했으니 이렇게 또 A 구하고 끝 이러면 안 돼요. 좌표를 물어봤으니까 이 아이를 P에다가 쏙쏙 대입하자. 그럼 X좌표는 마이너스 5분의 3이고 A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5분의 3 플러스 3은 5분의 15. 오케이. 5분의 12. 이것이 P의 좌표예요. 이 문제는 요 위에 있는 점이라는 걸로 P를 세우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 A를 구한 후에 다시 대입해서 P를 찾는 게 핵심 해결 방법이었어요. 좋습니다. 10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유 최소값 벌써 싫지. 그치만 이제 우리가 아는 게 좀 생겼잖아 얘들아.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형식이 있었다. 언제였지? 이차함수 최소 최대 맞아. 그래서 지난 시험 범위에 최소값과 최대값이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걸 잘 생각하면서 한번 해보자. 세 점 A, B, 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는데 점 P가 어디 있다고 했냐면 변 A, B 위를 움직인대. 이런 세상에 이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잘 모르겠으면 일단 그려봐. 그려봅시다. 아이고 위에만 그려도 되겠다. 그럼 좌표평면을 그리고 A 마이너스 2,0이니까 이게 A점 B 1, 2, 3 3,0이니까 이게 B점 그리고 마지막 C 0,3이니까 Y축 위의 점 C가 있어서 이렇게 삼각형을 이룬다는 이야기.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 그러면 점 P가 어떻게 된다고? 변 누구 위를? A, B 위를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인대. 그럼 P도 어디 위의 점이겠어? 그치, X축 위에 있다는 얘기를 돌려서 말해준 거죠. 자, 그러면 P의 좌표를 뭐라고 세우면 되냐? A, 0으로 세우면 된다. 근데 여기서 약간 찝찝하지. 왜? 변 A, B 위를 움직인다고 했는데 그냥 선생님 만약에 A의 범위를 안 정해주면 여기 밖에 있어도 이게 생각이 되는 상황이지. 그럼 A의 범위를 어떻게 해야 돼? 제한해줘야 되는 거야. 제한된 범위에서 최소값을 찾으라는 문제인 거야. 그럼 A의 범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변 A, B 위에만 있으려면 마 2부터 3까지인데 등호를 넣어도 되겠지. 왜? A 위에 있어도 그 변에 있는 거니까.
그럼 P좌표가 세워지기는 하는데 특별히 범위가 있는 좌표가 됩니다. 자, 이제 문제 마저 읽어보자. AP의 제곱 더하기 CP의 제곱의 최소값이래. 그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럼 먼저 해보자. AP의 제곱은 루트 벗겨도 되지. 그럼 X 좌표끼리 빼서 제곱하니까 A 플러스 2의 제곱. 그리고 Y 좌표는 0 제곱이니까 안 쓸게요. 이게 AP 제곱이에요. 됨. 그 다음 CP의 제곱은 C의 X좌표끼리 빼니까 A제곱, CP의 Y좌표끼리 빼니까 3의 제곱 9. 이게 바로 CP의 제곱이지? 빨간색. 정상? 그럼 이제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야, 얘들아. 그럼 이 값을 Y값이라고 둬보는 순간 이거 뭔가 이차함수의 강한 기운이 느껴지지. 그래서 얘를 전개를 하면 검정이, 빨강이, 화면 조금 줄일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식이 2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13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얘 최소값 어떻게 구해? 제한된 범위일 때도 반드시 꼭지점이 범위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라고 했으니까 그치, 완제 만들어야 돼. 이로 묶자. 이로 나누면 안 돼. 왜? 이 값 자체를 보는 거니까 등식이 아니야. 이로 묶어. a제곱 2a 하고 13은 저 세상으로 보내고 반의 제곱, 얘 반의 제곱 1을 더하고 빼자. 그러면 2의 a 플러스 1의 제곱 요 친구까지 완제 만들고 마일은 2랑 탈출 플러스 11인데 그러면 최소값으로 가능한 이 꼭지점은 a가 얼마일 때? 이거 0이 되는 거. 마일일 때 최소값 11을 갖지? 그럼 이 범위가 이 범위 안에 있기만 하면 최소값으로 써도 되는 거니까 마일이 있나? 있어. 그러니까 최소값이 얼마야? 1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뭐 물어봤냐면 최소값과 그때의 점 P의 좌표라고 했으니까 이때 A가 마일이라고 했으니 P의 좌표는 마일 콤마 0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답 체크. 이거 조금 지난 시험 범위라서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좋아요. 그 다음 11번 해볼까요? 빈칸 문제는 거의 거저주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돼. 왜? 빈칸만 슉슉 찾으면 되니까. 여기 썼던 것 좀 지울게요. 다음은 삼각형에서 변 BC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D라고 했을 때 약간 파푸스 정리 느낌이 나긴 하지만 이건 다른 아이야. 하라는 대로 한번 이용을 해보자. 어떻게 되는 상황이냐. AB의 제곱, 이 변의 제곱에 2배를 하고 AC의 제곱을 했더니 AD의 제곱과 EBD의 제곱을 해서 3배 하는 것과 같대. 이건 뭐 특별한 정리는 아니고 요거의 값이 같은지만 파악하시면 돼요. 자, 그럼 좌표를 이용하기 위해서 꼭지점 ABC를 이렇게 살포시 좌표 평면 위에 올려놨어. 이 상황에서 각각의 좌표를 A를 A, B 그리고 지금 우리가 B의 좌표를 마C, 0 C의 좌표를 EC, 0으로 둘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BC의 길이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D를 원점에 놓기 위해서 얘를 C, 얘를 EC 크기로 놓은 거예요. 이해가 됐을까? 그럼 이렇게 나타낸 상황에서 그 다음부터는 좌변의 식 따로, 우변의 식 따로 결과가 같은지를 확인해 볼 거야. 그럼 E 여기 있으니까 여긴 AB의 제곱을 쓰면 되겠다. 점 A랑 점 B의 점과 점 사이 거리를 쓰면 어떻게 돼? 써봐 얘들아. A 플러스 C의 제곱 그리고 B의 제곱이지. 왜? 루트 안 써도 돼. AB 제곱이니까. 그 다음 오른쪽 빈칸 중괄호에는 AC의 제곱이니까 이 친구와 이 친구 빼서 제곱한 거 쓰면 되지. 이렇게. 굿. 자, 그 다음은 전개를 해야 돼. 친절하게 전개를 해보자. 아이고. 해보자. 요게 식인데 2를 통으로 곱하는 거 잊지 말고. 그리고 이렇게 4AC 플러스 4C제곱 플러스 B제곱이니까
계산 때리면 바로 되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전개할 예정. 2a제곱이랑 a제곱 더하면 몇 a제곱? 그렇지, 3a제곱. 그리고 아싸, 여기 2 곱하기 2ac 4ac랑 마이너스 4ac가 없어져. 안녕. 그리고 2c제곱이랑 4c제곱이니까 6c제곱. 라스트 2b제곱이랑 b제곱이니까 3b제곱. 오, 얘들아, 내림차순을 위해 선생님 b부터 쓸게. 3b제곱 플러스 6c제곱. 그렇다고 너희가 지울 필요는 없어. 결과가 이렇게 돼. 괜춘? 오케이. 그러면 좌변이 이런 값이 나왔으니 우변도 똑같은 값이 나오면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러면 AD 제곱부터 해보자. 요 길이는 원점과 A 사이 거리니까 원점일 때는 나 자신 제곱 더하기 제곱이었어. 그러니까 여기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쓰면 되고, BD는 수직선 위에 있잖아. 그럼 그냥 바로 구해봐. 이 C랑 마C를 빼면 3C지. 그러니까 3C 맞아? BD지. 아우 미안해 얘들아. BD 구하는 거네. BD, BC 아님. BT는 그냥 이 길이가 C지. 그래서 2C제곱으로 이렇게 나온 거야. 정상? 자, 그러면 얘를 전개하는 순간 어떻게 돼? 3A 제곱, 3B 제곱, 6C 제곱. 어디서 많이 봤지? 위에서 같은 식이네. 결론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뇌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각각의 길이의 식을 잘 대입만 하시면 돼요. 11번이었습니다. 네, 이제 12번 뒷장으로 넘어갈게요. 12번입니다. 두 점을 이은 선분 AB를 5대2로 외분한 점 비율을 위해 탑재하고, 외분이니까 빼기 해야지. 써보자. 5 빼기 2분의 5 빼기 2분의 XY 좌표 탑재하고 크로스 빼기를 할 거야. X 좌표끼리 먼저 시작. 5A 빼기 2. 5랑 A, 2랑 1 곱해서 뺀 거야. 그 다음 Y 좌표끼리 5B 빼기 6. 이 외분 좌표인데 얘랑 6,8이 같아야겠지. 그럼 당연히 x는 x좌표끼리 y는 y좌표끼리 같으니 얘랑 얘가 같고 얘랑 얘가 같다라는 방정식을 쓰시면 됩니다. 5 빼기 2를 3으로 바로 쓸게요. 그럼 5a 빼기 2가 18. 그럼 5a가 20. 즉 a가 4고, 그 다음 y좌표끼리 3분의 5b 빼기 6이 8. 즉 5b 빼기 6이 24이므로 5b가 30, b가 6이로구나. AB가 찾았습니다. 됐죠? 다음 13번입니다. 두 점을 이은 선분 AB를 3대2로 내분하는 점 P, 외분하는 점 Q, 뭐 거리 뭐라고 이렇게 가지 말고 P, Q 각각 구해보자. 그럼 일단 3대2가 동일한 비율이니까 위에 좌표 순서대로 탑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값이 바뀝니다. 그럼 내분점부터 시작해보자. 3 플러스 2분의 크로스 곱하기 더하기입니다. 3 마유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프릴. 그다음 y좌표 3 곱하기 3 9. 2 곱하기 마사인데 이따가 외분을 위해 다 쓸게. 그래서 p의 좌표는 5분의 마5 마1, 5분의 5 1 이렇게 되고, 외분점 Q는 요 똑같은 식을 어떻게? 요 안에 거만 부호만 다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또 식 굳이 안 쓰고 부호만 잘 살려서 외분을 해주면 좋겠죠? 그럼 1분의 마7 1분의 13 2 PQ 내분 외분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PQ를 구했으니 PQ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하면 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이용하면 되지. X 빼기 제곱, Y 빼기 제곱해서 더해서 루트. 그럼 루트 마7이랑 마1 빼면 얼마야? 마6의 제곱 36. 13이랑 1 빼면 12의 제곱 144. 루트 180이래. 오마이갓. 180 어떻게 하지? 그래도 양심상 루트는 좀 벗기자. 소인수 분해. 3 나가고 2 나가면 6루트 5인가?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입니다. 오, 이럴 수가. A랑 B가 있는데 A, B 위에 점
C가 있대. 근데 아까 전에는 얘들아 이 문제랑 구분해야 돼. 얘는 변 A, B 위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10번에서 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A, B 앞에 뭐라 써 있어? 직선이라고 써 있지? 그러니까 A, B를 지나는 한없이 뻗어가는 선 위에 C가 있는 거니까 범위가 제한되지 않았어. 그러면 일단 얘 직선을 찾아야 뭐 C를 쓰든 말든 하겠지. 그러면 요새 배우고 있잖아. 두 점을 지날 때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하니? y 빼기 y좌표. 그리고 기울기 구해야 되니까 x 증가량, x 좌표의 차, y 좌표의 차. 중딩 때 써 기울기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리고 x 빼기 x 좌표.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다 그랬지? 그러면 4분의 6이니까 기울기가 왜 저러니? OMG 이렇게 되고 2분의 3x 마이너스 2 굴하지 않아. 직방이 이렇게 됩니다. 맞았어요? 그럼 요 위에 있는 점 C니까 아까 전에 직선을 알려준 친절한 문제에서 조금 벗어났지만 할 수 있어. 어떻게 세우면 돼? C를 X좌표 몰라로 세우고 그 X를 여기다 쏙 넣으면 Y좌표도 X로 표현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좌표를 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다음 문제 읽어봐. 3AB가 2BC를 만족한대. 그럼 뭐 써야겠어? 아 점과 점 사이 거리 AB에서 3배 BC에서 2배에서 같다식을 쓸 건데 얘들아 점과 점 사이 거리는 무조건 루트가 생기니까 결국 제곱을 하게 되지. 그래서 요식 나왔을 때 아예 제곱을 해도 될까? 등식이니까 된단다. 9AB 제곱은 4BC 제곱으로 이렇게 하면 나중에 조금 한 번 작업을 치울 수 있어. 그럼 9 쓰고 AB 제곱은 X좌표끼리 빼고 제곱 더하기 Y좌표끼리 빼고 제곱하면 되니까 AB는 여기 주어진 두 점이야. 그러니까 6 빼기 2, 4, 4, 16, 7 빼기 1, 6, 6에 36 이렇게 쓰고 그럼 9AB 제곱 정상? 그 다음 4 탑재하고 BC B랑 C랑 점과 점 사이 거리를 쓰면 되겠죠. A-6의 제곱 그 다음 2분의 3A-9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하하 너희들의 머리가 괜찮을지 전개를 하려고 봤는데 혹시 이렇게 해도 될까? 안 될까? 9 곱하기 52 이거는 인정이지. 근데 이 안에 얘들아 혹시 이 거추장스러운 2분의 3을 안에서 빼도 될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돼? 3분의 2에 9 이렇게 해도 될까? 똑같은 식인 거 보여? 2분의 3으로 선생님 묶었어.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이 식은 2분의 3에 A마 6의 제곱이야. 그치? 그러면 제곱 날리면 4분의 9에 A마 6의 제곱. 완전 제곱식으로 그냥 근 바로 구하려고. 나쁘지 않아? 좀 나쁜 것 같은데? 일단 얘들아 혼자 떠는 게 아니야. 앞에 사람들이 있어 얘들아. 하하. 그럼 사로 약분 중 분배 중 요래되지. 정상? 그럼 이것도 동유항처럼 13-A 마 6의 제곱이 9 곱하기 52가 되는 거야. 그럼 저 아주 복잡이가 상당히 간단해지는 걸 알 수 있어. 13 나눌 수 있지? 올 A-6의 제곱이 94? 36. 제곱해서 36 되는 게 뭘까나? 풀마 6. 그럼 A-마 6이 6이거나 A-마 6이 마 6인 거야. 그러니 A는 얼마? 12 또는 제로가 되는 걸 알 수 있지. 근데 이거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이 앞에서부터 이 전부터 그냥 쭉 전개해서 2차 방정식으로 풀어서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괜찮아? 그러면 C의 좌표가 뭐가 되지? 아까 C 어디 갔어? 다시 본분을 잊어서는 안 돼. 얘야 얘. 그러면 조건이 따로 없으니 둘 다 C의 좌표를 만들 수 있어. 그러면 대입하자. 12, 18 빼기 2 얼마야? 16. 또는 0, 마 2가 답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방금까지는 14번의 문제 자체를 그대로 해석해서 풀었다면 이번에는 기하적으로 좌표평면상에서 한번 이 문제를 해석해 볼게. 지금 주어진 두 점에 대해서 직선 AB 위에 이 길이를 만족하는 점 C를 찍는 상황인데 이 길이를 얘들아 비례식으로 써보면 AB 대 BC는 몇 대 몇일까? 이 BC가 3AB랑 같아지려면 내항의 곱, 외항의 곱이 2대 3을 만족해야겠지. 그래야 이 BC는 3AB가 되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찾는 C는 AB 선분과 BC 선분의 길이가 2대 3이기만 하면 되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두 점을 진짜 정확하게 찍어서 어떤 상황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AB의 점을 찍어보겠어요. 2,1, 6,7 이렇게 두 점을 이은 직선을 그릴 거야. 직선은 두 점을 잇고 한없이 뻗어나가는 선이라 했지. 이 직선 위에 선분 AB와 선분 B로부터 어떤 C를 찍었을 때 걔의 길이가 2대 3을 만족하면 된대. 그럼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 하나, 둘. AB의 선분이 2에 해당할 때 B가 출발해서 C까지 3을 이루면 되겠다. 오,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서 우리가 2대 3을 이루는 C점을 생각할 수 있겠어. 그럼 얘들아 이거는 우리가 내분 외분에서 배웠지. 이걸 뭐라고 했었지? 그렇지. 선분 AB를 몇 대 몇으로? 그치. A의 왼쪽으로 가니까 숫자가 더 작아야 돼. 1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인 거야. 누가? C 이렇게 원. 한쪽만 있는 게 아니라서 하나 더 할게. 이해가 돼? 우리 이거 맹연습했잖아. 점 A를 출발해서 1대 하나 둘 셋 B로 역행 하는 게 바로 이 C지. 1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이 되는 거야. 그래야 길이 2대 3을 만족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점은 왼쪽에만 있는 게 아니야. 또 어디에도 있어. AB의 길이를 2로 봤을 때 B를 출발을 해서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가는 것도 2대 3의 비율이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우리는 오른쪽에도 직선 위에 C의 가능성이 있는 점이 있는 거야. 어떻게? 다시 AB의 길이 2대 BC의 길이 3에 해당하는 점을 그려주면 되겠다. 이런 점도 C의 가능성이 있겠지. 자, 그럼 우리 다시 길이 관계를 살펴보면 얘도 역시 선분 AB 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분점이지. 길이 B는 어떻게 되다? A에서 출발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5대 하나, 둘, 셋. 그렇지. 5대 3으로 외분하는 점도 B를 또 C의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총 2개의 C 좌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지. 자, 그러면 하나씩 구해보면 아까랑 답이 같은지 다른지를 알 수 있을 거야. 요 풀이가 이해가 되면 이게 훨씬 쉬운데 만약에 그림적, 도형적 이해가 안 되면 아까처럼 식으로라도 풀어야 돼요. 자, 1번부터 풀어볼게요. 1번 외분점 우리 많이 했잖아요. 비율을 1대 3 쓰고 C1 첫 번째 C 좌표는 1마 3분의 크로스 빼기 6 빼기 6 1마 3분의 7 빼기 3 해서 0, 마이분의 4 마이라는 좌표를 찾을 수 있고 이번에 오른쪽으로 뻗었을 때에는 어떻게 5대 3이니 5 빼기 3분의 크로스 30 빼기 6 5 빼기 3분의 35 빼기 3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분의 24, 12, 2분의 32, 16이라서 아까 찾은 좌표랑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번 문제는 두 가지 솔루션이 있어요. 다음은 15번입니다. 두 점 AB를 이은 선분 AB를 내분하는 점이래. 얘들아 비율에 문자가 있다고 당황하기 없음. 비율 있으면 위에다가 탑재하고 내분이니까 크로스 더하기 하자. P는
t랑 1마T 비율을 더한 걸 분모에 써야 되는데 1이니까 혹시 안 써도 될까? 끄덕끄덕. 그러면 크로스로 곱해서 더하자. 5t랑 마이 1마T. 슉. 그다음 y좌표 마이 t. 마이 t? 그리고 3이랑 1마T. 호호. 가 y좌표네요. 정리 조금 해보면 오호 7t-2 암산 마오t 플러스 3 암산 맞았어? 끄덕끄덕. 근데 얘가 내분하는 점 p가 뭐래? 1사분면에 있대. 아 선생님 이거 두 번째 찍는 중이야 얘들아. 고통스럽구나. 일단 해보자. 사분면이 뭐였지? 좌표 평면에서 x축과 y축으로 면이 4분됐잖아. 1, 2, 3, 4. 그래서 이걸 사분면이라고 했고 순서가 어떻게 됐었어? 1, 2, 3, 4 디귿 순서로 1, 4, 2, 4, 3, 4, 4, 4분면을 정했었지. 이 4분면 위에 특징이 있었는데 일단 하나만 더. X축과 Y축 위에 있는 점들은 어떤 사분면에 속하지 않는다고 했고 그럼 이것을 기억하면 얘들아 만약에 A좌표를 A, B로 뒀어. 그럼 1, 4분면 위에 있으려면 A, X좌표도 Y좌표도 양양. 그 다음 2, 4분면에서는 음양. 그치? 그 다음 3, 4분면은 라스트 4, 4분면은 양음. 이렇게 된다는 걸 기억이 날 거예요. 자 그러면 1, 4분면 위에 있는 점 P는 어떻게 하면 돼? X좌표도 0보다 크다. Y좌표도 0보다 크다지. 둘 다 커야 1, 4분면에 있으니까 연립을 하는 거야. 오 갑자기 분위기가 연립 1차 부등식이 된 거야. 지난 단원 범위. 오 그럼 t에 대해서 어떻게 구해야지. 7t 이항하고 t가 7분의 2보다 크구나 찾고 밑에는 마이너스가 개수니까 조심조심 이항한 후에 부등호 반드시 바꾸시면 됩니다. 얘들아 수직선은 뭐라 그랬어? 그림이 최고야. 수직선 그려보자. 부등식은 수직선 위에 그림 좋겠지. 자 그럼 한번 해볼까? 바로 이제 보이는 애들은 바로 써도 돼. 7분의 2가 얘들아 5분의 3보다 작아. 인정? 의심스러우면 35로 통분해봐. 35분의 10, 35분의 21이니까 5분의 3이 더 커. 그럼 공통범위가 6인데 답이 7분의 2부터 5분의 3까지고 아까 단이라는 조건이 있었지. 0과 1 사이. 그 조건도 만족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답이야. 요 단이 왜 나왔을까?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봤어? 왜 쓸데없이 나왔지? 요거는 이것 때문이야 얘들아. 비율이 7t 대 1마t잖아. 만약에 t가 1보다 작지 않으면 1마t가 무슨 수가 될 수도 있지? 음수. 비율의 세상엔 음수가 없어. 그래서 나온 조건입니다. 당신들은 나온 숫자만 연립을 잘 하시면 돼요. 16번입니다. 16번 무게중심이 있고 편 AB의 중점이 나왔다. 꼭지점 A의 좌표가 1,0이래. 그랬을 때 두 꼭지점 BC의 좌표를 구해보라네. 해봅시다. 일단 하나씩 처리를 해보자. 무게중심은 선생님 뭐라고 했어? 3개나 더해서 3띵 해야 되고 중점은 2개만 더해서 2띵이지. 그럼 중점부터 접근을 해야 될까? 무게중심부터 접근을 해야 될까? 하하 3개는 조금 곤란해. 2개부터 할 거야. 그래서 이거부터 멘트를 봐봐. AB의 중점이 얘래. 그리고 A의 좌표를 알려줬잖아. 그럼 B를 바로 찾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했어? A가 이거고 B는 몰라잖아. 그럼 B를 몰라 식으로 써. A, B. 그럼 얘네 둘의 중점은 더해서 반띵 더해서 반띵이지. 이게 누가 되는 거야? 중점 마상 콤마 마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A, B의 중점이 마상 콤마 마이. 아하 그러면 X좌표끼리 같다를 쓰면 A 플러스 1이 마6 즉 A가 마7이고 2분의 B가 마2니까 B가 마4. 아하 그러니까 B의 좌표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자. 그 다음 우리 아직 안 쓴 거. B는 찾았지만 C를 못 찾았잖아. 그럼 C도 뭐라고 쓰면 되겠어? 뭐 A, B 썼으니까 C, D로 해줄까? 하면 이제 A 있고 B 있고 C 모르지만 무게중심 좌표를 알기 때문에 무게중심씩 쓸게. 3분의 A, B, C의 X좌표끼리 더하는 거야.
1 더하기 마치 1 더하기 c니까 c마6. 3분의 y좌표끼리 더하는 거야. 0 더하기 마사 더하기 d. d마사. 이게 무게중심 g지. 그러니 0, 마일1이로구나 라는 식이 나와. 그러면 c 빼기 6을 3로 나누는 게 0이니까 c 빼기 6도 0이지? c는 6. 정상? 그 다음 d 빼기 4는 마3이니까 d는 1이네. c의 좌표는 6,1이 되는 것이 옵니다. c 구했고 d 구했으니까 끝! 이제 17번입니다. 얘들아, 이건 정말 중딩 때 공부만 했으면 겁나 쉬워. 왜냐면 삼각형 ABC가 있는데 정확히 그리지 않아도 돼. 얘 내부에 점 P가 있어. 근데 얘를 가지고 PAB, PBC, PCA의 넓이가 같대. 이게 뭐야, P가. 그래, 무게중심이잖아. 이거 중딩이 뗐지? 넓이 막 이렇게 하면 무게중심으로 3개 하면 3띵 되고 중선까지 이으면 6분의 1이었잖아. 그래. 그래서 그 개념을 이해한다면 얘가 무게중심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뭐 하면 돼? 그렇지, 다 더해서 3띵 하시면 됩니다. A 더하기 4 더하기 2, 3띵. 마사 더하기 B 더하기 3, 3띵. 하면 3,0이 되라 이런 뜻이 되지. 그치? 그러니까 개념만 있으면 바로 풀 수 있겠다. A 플러스 6은 3, 3은 9. 갔다 하는 중. 그래서 A가 3이고, 그 다음에 얘는 B 빼기 1은 0. 그래서 B가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드디어 도전 문제야. 40분이 걸렸네. 17번까지. 한번 도전 4문제 빨리 끝내봅시다. 18번은 얘들아, 루트 더하기 루트의 최소값을 구하래. 우리가 아는 최소값은 아래로 볼록 정도인데, 아니 이럴 수가, 이런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고? 요거는 조금 아이디어가 필요한 문제야. 도전 문제 특징이 그렇지. 루트가 있고 제곱이 난무한다. 뭔가 떠오르는 게 있나? 그렇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떠올라야 합니다. 즉, 뭔 소리냐? 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A, B라는 좌표를 가지고 얘는 이 좌표와 원점 사이의 거리고, 그치? 우리 원점과 어떤 좌표 사이의 거리는 나 자신을 제곱해서 더하고 루트였으니까 얘는, 그렇지, 우리가 어떤 좌표와 좌표 사이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A 빼기 어쩌구 B 빼기 어쩌구의 제곱이 되니까 이 오른쪽은 2, 마사라는 좌표와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인 거야. 그렇게 거리를 더했을 때 최소가 되게 하는 그런 좌표의 합을, 거리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가 됩니다. 상황 인지가 완료됐으면 그림을 그려볼게. A, B는 모르지만 원점 하나와 Y축을 길게 그렸어야 돼. 2, 마사라는 점이 있다. 그러면 요 점을 가지고 A, B를 움직거리면 이 점에서 원점 사이의 거리가 얘, 그리고 이 점에서 이 점 2, 마사 사이의 거리가 얘인데 걔네 둘의 길이를 더했을 때 최소가 돼야 돼, 얘들아. 그럼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 이렇게 조금 안쪽으로 갈수록 합이 더 줄겠지. 그러면 가장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쭉 뻗어서 그 위에 A, B가 있어서 얘 더하기 얘가 가장 최소가 되지 않겠어? 맞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놈은 마치 A, B를 알아야 풀 수 있는 것 같지만 A, B를 원점과 2, 마사 사이에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위에 한 점으로 잡아서 요 거리와 요 거리의 합, 결과적으로 원점과 2, 마사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최소값은 루트 4 플러스 16, 루트 20, 2 루트 5가 되는 걸 알 수 있어. 다음은 19번이에요. 19번, 속력, 이럴 수가. 그래도 속력이 나왔으니 거리가 있고 속력이 있고 시간이 있으므로 여러분들 중딩이 때 했던 거속시 정도는
떠올리고 옆에 써놓습니다. 이게 뭐였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였지. 자, 근데 문제를 읽어보니까 점 P는 점 8,0에서 몇 초 1의 속력으로 X축을 따라 왼쪽으로 움직 거리고 점 Q는 0,4에서 몇 초 3의 속력으로 Y축을 따라 움직 거릴 때 움직이다가 PQ 사이에 거리를 딱 쟀더니 걔가 최소가 되도록 하라는 이야기야. 아까는 A, B가 있었지만 지금 좀 구체적인 점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에서 얘들아 점점 왼쪽으로 간다는 건 X좌표가 줄어든다는 얘기지. 그런데 우리가 몇 초 1의 속력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좌표를 표시하는 건 시간도 속력도 아닌 거리지, 움직인. 그럼 우리 거리는 아까 뭐라고 했어?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고 했으므로 점 P는 1초당 1씩 움직이니까 일반화해서 T초 후에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1초일 때 1, 2초일 때 2, 3초일 때 3이니까 T초일 땐 T만큼 움직였겠지. 이만큼 움직인 게 T인 거야. 즉 P가 T초 후에 움직였을 때의 좌표는 이 크기가 T인 거지 T의 X좌표가 T인 게 아니야. 뭐라고 써야 돼? 그렇지. 이만큼이 원래 8이었으니 P의 좌표는 8 빼기 T, 0이라고 두면 되겠네. 같은 원리로 Q는 0,4에서 몇 초 3의 속력이야. 1초일 때 3, 2초일 때 6, 그럼 T초일 땐 그렇지 3T가 되니까 P 역시 T초 후에 움직인 만큼은 3T이고 얘 역시 Q의 Y좌표가 3T인 게 아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전체 4에서 3T만큼 줄었을 테니 4 빼기 3T로 좌표를 세울 수 있겠네. 이제 좌표가 세워졌으니 PQ 사이의 거리식을 써봅시다. 루트 열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쓰는 거야. 근데 X좌표, Y좌표 X좌표끼리 빼면 자기 자신, Y좌표끼리 빼도 자기 자신의 제곱하면 되니까 결국 8마 T의 제곱 플러스 4마 3T의 제곱의 루트를 계산한 최소값을 찾는 문제가 되겠네. 자, 그러면 우리 루트 안에 전개를 좀 해보자. 64. 이거 64를 못 알아볼 듯. 64. 16 마이너스 24t 9t 제곱 이 되고 루트 동량끼리 정리하면 10t 제곱 마이너스 40t 플러스 80의 무슨 값 찾는 중? 최소값을 찾는 중이다. 근데 얘들아 생각을 해보렴. 우리 루트 안에 숫자가 작으면 당연히 루트를 씌운 숫자도 작겠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PQ의 최소값을 찾는다는 것은 결국 이 안에 있는 값을 최소로 만들면 되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좀 얘기가 달라지지. 루트가 있을 땐 몰랐지만 이 아이를 y로 푸는 순간 몇 차 함수가 눈으로 선명하게? 그렇지. 2차 함수 아래로 볼록이 눈으로 보일 거야. 그러면 10으로 묶으면 오늘 완전 제곱식 짱 많이 하는 중? 4하고 바로 해도 되나? 40이니까 40. 즉 10t-2의 제곱 플러스 40이 돼서 루트 안의 숫자가 t가 몇일 때? 그렇지. t가 2일 때 루트 안의 값이 40일 때 최소니까 우리가 찾는 PQ의 최소값은 40에다 뭐만 씌우면 돼? 그치. 2 쏙 넣었으면 루트 40이 최소값이 되겠네. 루트 40은 2루트 10이니까 최소값은 2루트 10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값 문제도 이런 식으로 기하적으로 푸는 것과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차 함수를 이용하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은 20번입니다. 20번은 얘를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 ABCD가 마름모. 그 마름모는 교과서에서 이미 했었지.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주보는 대각선의 중점이 일치한다. 중점 조건과 두 번째 변의 길이 조건을 쓰기로 했으니 우리가 중점 조건부터 써볼게요. AC의 중점 2분의 마3 플러스 3 제로 더해서 반띵 2분의 A 플러스 5 AC의 중점이 BD의 중점 1 마 1 더해서 제로 그리고 B 플러스 3 더해서 반띵한 것과 같다라는 식에서 y좌표끼리만 같으면 되겠네. 즉 A 플러스 5는 B 플러스 3이라 첫 번째 식 B는 A 플러스 2라는 식을 얻을 수 있어요. 그 다음 변의 길이 조건을 생각해 볼까? ABCD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마름모는 설마 AC 이렇게 대각선의 길이를 고르진 않겠지? 옆에 있는 거 아무거나 상관이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봤을 때 누가 봐도 미지수가 없는 변을 이용해야겠다. 그래서 선생님은 CD와 AD의 길이가 같다를 좀 이용해 볼까 해요. 그리고 변의 길이가 같으면 제곱의 길이도 크기도 같겠지. 그래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에 루트를 제외하겠습니다. CD부터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 볼게요. x 빼기 3 빼기 마이너스 1의 제곱 16 5 빼기 3의 제곱 4는 AD는 마3 빼기 마이너스 1 그러면 마이의 제곱 4 플러스 A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니까 양쪽에서 없애고 A 마이너스 3은 A 마이너스 3의 제곱은 16이니까 완제풀도 풀자. A 마이너스 3은 풀마사. 즉 A 마이너스 3이 4거나 A 마이너스 3이 마사인데 A는 7 또는 A는 마일인 상황에서 이번엔 좀 특별해. A가 음수래. 그러니까 구하는 A는 마일이겠다. 즉 얘를 쏙 집어넣으면 B는 1이라는 걸 알 수 있겠다. 그래서 20번에 A는 마일, B는 1이라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21번 해볼게요. 21번은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에서 각 A의 이등분선이 변 B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할 때 각의 이등분선이다. 혹시 중학교 기억나나? 여기 옆구리에 좀 적을까? 삼각형 ABC에서 어떤 꼭지점에 각의 이등분선이 뭐야? 각을 똑같이 이렇게 이등분한 선이라는 거지. 그때 점 D 이등분선이 저쪽 변을 향하는 것과 만나는 점을 D라고 하면 이런 길이 관계가 성립했어. 여기가 A 대 여기가 B면 비율이야. BD 대 DC도 A 대 B였지. 무슨 소리냐? AB 대 AC. 각의 이등분선을 내리꽂은 양옆의 길이의 B가 곧 마주보는 변을 나눈 점 D의 길이 D로 내분한 길이의 B와 같다라는 거였어. 중딩이 뗐어. 각의 이등분선 성질. 기억을 해야지 풀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이 상황 한번 생각해 볼까? 삼각형 ABC가 있는데 똑같은 상황을 그릴게. 좌표를 포함해서 4,1 그리고 B가 마이너스 2,4 그리고 0, 마일이라는 시점이 있어. 근데 각 A의 이등분선이니까 A를 정확하게 각을 반갈했더니 BC랑 만나는 좌표를 D라고 하겠대. 그럼 뭘 쓸 거냐면 얘 대 얘가 얘 대 얘래매. 즉 얘와 얘의 길이를 알면 점 D가 선분 BC를 몇 대 몇으로 뭐 하는지 그렇지 내분하는지를 찾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길이를 찾아야겠다는 목표가 생겼지. AB의 길이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4 빼기 마이너스 2의 제곱 36 1 빼기 4의 제곱 9 그래서 3루트 5고 루트 45 AC의 길이도 같은 원리로 점과 점 사이 거리 4, 46 2, 2, 4 루트 20 2루트 5네 2루트 5야.
루트는 곤란하지 않아. 왜? 우린 길이비만 쓸 거니까 3루트 5대 2루트 5. 즉 얘랑 얘의 길이비가 몇 대 몇? 그렇지. 3대 2가 되는 거야. 즉 점 D라는 놈은 선분 BC를 3대 2로 뭐 하는 점? 그렇지. 안에서 나누는 점. 내분하는 점이 되는 겁니다. 좌표도 알겠다. 비율도 알겠다. 신나게 내분을 시작해 봅시다. 3대 2 탑재하고 D는 3 플러스 2, 3 플러스 2 준비. 크로스 곱하기 더하자 내분. 3 곱하기 0 안 써. 2 곱하기 마이 마3. 3 곱하기 마일 마3. 2 곱하기 4 8 이렇게 되나? 즉 정리하면 D좌표는 마이너스 5분의 4, 5분의 5,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가계 이등분선을 꼭 기억해야 풀 수 있어. 다시 기억을 떠올리면서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22번이에요. 22번. 드디어 마지막이야. 삼각형 ABC의 세 변의 길이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각각 따라라라란 이래. 이때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G의 좌표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인데 사실은 얘랑 얘의 무게중심은 어떻게 된다 그랬지? 일치한다 그랬어. 선생님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수학 역량 기르기에서 중점을 뽑아서 새로운 삼각형을 만들어도 큰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조만히 무게중심이 같다라고 했었지. 근데 그때 선생님이 아주 살짝 얘들아 그런데 길이비를 일정한 비율로 동일하게 나눈 점들로 만든 삼각형의 무게중심 역시 큰 삼각형과 똑같아 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이 문제는 실제로 이 내분하는 점의 무게중심이나 전체 큰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같기 때문에 바로 이 세 놈으로 무게중심을 찾으시면 돼요. 무게중심은 3D다. 이렇게 1 그리고 1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물론 2대1, 2대1, 2대1 내분점이고 다시 원상복귀 시켜서 ABC 좌표를 찾을 수 있지만 그것은 비추천합니다. 이건 2대1이어도 그렇고 뭐 3대1이어도 그렇고 3대2여도 그렇고 일정 비율로 나누었을 때는 항상 무게중심이 일치한다는 성질을 기억하면 문제풀이할 때 훨씬 수월합니다. 여기까지 중단원 프린트 문제풀이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